전 세계에는 3명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남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4위 워렌 버핏. 가치 투자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1965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가까이 연평균 21.6%, 한 번에 일확천금의 기회를 쫓는 대신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수익을 낸 결과 그의 총 수익률은 182만 6,163%. 만약 여러분이 50년 전 워렌 버핏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당신의 50억 원은 91조 원으로 불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혹은 루이비통, 디올, 펜디 등 5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회사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설의 투자자는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마저 굴복시킨 이 남자 조지 소로스입니다. 1992년 9월은 검은 9월이라 불리는 유럽 역사상 최악의 통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언론을 이용해 바람몰이를 했고 그가 직접 동원한 현금 규모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다른 헤지펀드들도 조지 소로스의 뒤를 쫓아 영국 파운드화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에 120조 원을 투기했고 결국 영국 영란은행이 받은 공세 압박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 공세로 소로스는 한 달 만에 68%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고 영국은 한 번의 공격으로 국가 파산 위기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설의 투자자가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월스트리트에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공동 설립한 인물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가 47% 상승하는 동안 그는 4200%라는 믿기지 않는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3대 투자자 짐 로저스의 예언이 적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젊은이들아, 지금 당장 일본을 떠나라.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좋으니 떠나라. 일본만큼은 아시아 성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스가 총리는 아베 노선 계승을 주장한다. 유감스럽지만 이대로 흘러가면 일본은 100년 후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인은 없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게 되어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는데요. 놀랍게도 최근 일본은 국가 대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5일 일본 국회 폐회 직후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하는 초강수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비서들도 줄줄이 입건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아베가 지난 4년간 일본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봄맞이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의 지역구 지지자들을 초청해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향응을 제공한 내역을 파헤쳤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이 낸 돈은 5만원 정도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비용 11만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4억 2천만원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기까지 5년 이하의 금고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총리직 연임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경제에도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법원이 간사이 전력의 오이 원전 3, 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 후 재가동한 오이 3, 4호기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킨키현과 후쿠이현 등의 주민 13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에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는 유럽이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원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트렌드를 역행해 원전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죠. 2018년 일본의 원전 비중은 6%였는데 2030년에는 22%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혔는데 원자력을 이용하면 공급 비용이 매우 저렴해 당장의 일본인들의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사태보다 심각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1억 2천만 명의 일본인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극에 달하자 현재 일본 열도 내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성향 소설가이자 혐한 작가로 유명한 샤쿠타 나오키는 자신의 SNS에 일본 전철 내 한글을 표기한 것은 구역질을 한다. 애초에 전차를 타고 있는 승객 중 한국인 여행객의 몇 %나 되겠는가? 내가 느끼기에는 1%도 안 된다. 영어는 이해한다. 영어와 일본어 표기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4차 한류 열풍이 불면서 현빈과 손예진 주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유명해지자 한국 드라마를 왜 보는 거야? 라며 화를 냈던 야쿠타 나오키 작가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드라마의 설정이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다. 한류에 빠져 미안하다 라고 말이죠. 현재 오랜 기간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달고나 커피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등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던 일본에서 제4의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은 과거 영국에서 현재 미국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아시아가 대세가 될 것이라면서도 일본은 부채가 심각하게 많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패권국이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한반도가 통합되면 저출생, 저성장 등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 해소돼 다시 한번 다이나믹 코리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왜 그토록 한국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일본이나 대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똑같이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 저성장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도대체 왜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져버린 반면 한국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한국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왜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인지에 대한 여러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번 짐 로저스의 예언은 제3의 국가, 특히나 세계 3대 투자자라 불리는 뛰어난 예측 능력을 가진 월가 출신 투자자의 객관적인 시각이라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번 짐 로저스의 책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짐 로저스가 땅콩을 팔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신이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에 합격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라 불리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밀까지 함께 공개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께 책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던 것은 대부분의 책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책을 소개해드린 것은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대체 왜 한국이 한국인들조차 놀랄 만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인지, 한국이 신북방 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강대국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등을 너무나도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 어서오세요.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감정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감정은 사회 전반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일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여행 검정시험까지 만들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코로나 이전인 작년 8월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정부관광국에서는 이색적인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32만 9,652명으로 같은 달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 30만 8,73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일본을 가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오는 일본인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수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를 앞지른 것은 2014년 6월 이후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양국 사이에 반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류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한류 흐름도까지 내놓으면서 4차 한류가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추종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의 인기를 4차 한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차 한류는 2004년 배용준, 최지우의 겨울연가, 2차 한류는 2011년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등 한국의 아이돌 그룹, 3차 한류는 사나, 모모, 미나 등 일본 멤버들이 포함된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를 들었고, 4차 한류는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와 방탄소년단을 꼽았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전편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 화제가 되기도 한 사랑의 불시착 인기에는 평소 북한에 관심이 많은 일본의 정서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일본에서의 북한의 모습은 정치, 군사적인 부분만 부각되어 왔지만 북한에도 보통 사람이 살고 있다는 친근감을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느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현빈과 손예진은 제2의 윤사마와 지우히메가 되어 새로운 한류 스타로 급부상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빌보드 차트 1위까지 빛나는 방탄소년단까지 글로벌 인기에 편승해 일본 내에서도 호응을 얻었고, 스크린에서도 기생충이 일본인들이 이뤄내지 못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하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일본에도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이 제작한 일본 걸그룹 니즈 또한 일본 내 4차 한류붐의 시동을 걸 기세인데요. 니즈는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소니 뮤직이 개최한 초대형 글로벌 오디션 니즈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걸그룹입니다.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Make You Happy를 내세운 앨범은 공개 3일 만에 일본 내 각종 음원 플랫폼에서 1위를 휩쓰는 등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번화가들이 한산한 편이지만 코리아타운 신오쿠보만큼은 예외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에는 이게 한국인지 일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한국 점포, 한국말, 한국 팬들이 모여 있는데요. 한국 먹거리와 문화가 일본 사회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신오쿠보는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3차 한류붐이라 일컬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신오쿠보 상인회 측은 한일 관계 부침에 따라서 신오쿠보 매출이 출렁이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이 꾸준하다. 코로나에도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한류의 인기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신오쿠보에서 인기 있는 업체를 찾아보자면 치즈 닭갈비 열풍에 불을 지핀 시장 닭갈비, 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TV에서 최근 발표한 2019 10대가 가장 즐겨 찾은 음식 1위 한국식 핫도그를 선도하고 있는 고고 닭갈비 치즈 마니마니, 와규를 사용해 50cm의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는 육회초밥 팔레 46, 한국식 빙수로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울 카페, 오리지널 마카롱보다 뚱뚱해서 양도 많고 먹기도 좋은 코리아 마카롱 스타일 뚱카롱 등의 점포들이 즐비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집안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한국식 치맥 문화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가라아게라는 닭튀김 요리가 있지만 접시에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조각으로 잘려져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식 치킨은 압도적인 볼륨감과 메뉴의 다양성 면에서 가라아게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주인공과 일행들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는 장면이 특히 자주 등장하는데 덕분에 한국식 치킨이 일본에서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집착은 이상현상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 여행 검정시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문제를 풀며 한국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여행 대리 만족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한국 여행 검정시험은 한류나 각 지역의 음식,
여행 가볼 만한 곳 등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문제를 푸는 건데 6개 분야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커트라인은 70점입니다. 근데 이 검정 시험의 난이도가 한국인이 풀기에도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2달 동안 10,000명이 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중 약 75%가 합격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행 검정고시는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국에 오지도 못하는데 그 아쉬움을 한국 음식, 한국 패션, 한국 가수, 한국 드라마 등 한국에 대한 문화 콘텐츠 소비로 달램과 동시에 공부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을 꿈꾸며 한국 여행고시까지 만든 일본은 도쿄올림픽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올림픽 준비에서 돈 벌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내년 여름 열리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보기 위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방안을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이 출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건강관리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방안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개최 기간 경기를 마친 선수는 신속히 선수촌을 퇴거하고 선수와 대회 관계자, 보건소와 격리시설 신설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관광객을 받을 만큼 코로나 방역 대책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상품 예약, 판매, 이동통신기기 서비스 개통 등을